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민생에서도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도정각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시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질문은 주요 사업과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도정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 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첫 번째로 수목 비엔날레 조직의 연속성을 위한 전담팀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로 왕우렁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 세 번째로 전라남도의 빈집 정비 방안과 빈집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윤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유.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예향남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향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또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울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은 예향남도라 불리며 전통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왔던 곳입니다. 특히 수묵화의 전통을 가장 잘 키워온 고장으로 전남의 수묵화를 널리 알리고 전남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키우고자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습니다. 국장님, 수묵 비엔날레가 내년이면 벌써 네 번째 행사입니다. 네. 이제는 장기적인 행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장기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게 수묵 비엔날레 조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 직원들은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파견 직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묵 비엔날레 파견 직원들의 파견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묵 비엔날레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년 주기로 행사가 열리고 도와 시군에서 파견 직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평균 1년에서 2년, 길게 하면 2년 이 정도밖에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파견 직원들은 비엔날레 이후 해산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표출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수묵 비엔날레 초기부터 현재까지 직원 파견 현황과 근무 기간 그리고 조직 종업 및 현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비엔날레 개최 준비 기간에는 6명에서 8명 정도 근무하다가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는 10명 정도 증원을 해가지고 최종 24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은 대부분 전라남도와 시군으로 복귀하는데요. 두세 명의 직원이 또 남아서 잔류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인계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행사 운영을 위해서 잔류한 직원들도 대부분 인수 인계를 끝나면 다 복귀합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행사 운영 중에 나온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될 것이고
지난번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다음 행사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죠. 무엇보다도 수목 비엔날레는 전시를 위한 조직이에요. 이를 위해서 인계 인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없고 또 두세 명 잔류한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 분야에만 인계 인수를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목 비엔날레는 전시가 주 메인입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시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성이 깊어진지 의문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운영 인력도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충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하우 그리고 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을 더 기록으로 남기고 꼼꼼히 이렇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힘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 학예 전시 전문 인력이 이제 학예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목 비엔날레 예산이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46억이고 내년에 한 5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되는데 20명 정도 파견 직원들이 와가지고 홍보비 약 6억 또 전시비 약 24억 이렇게 운영비 약 30억을 총괄 대행사에다가 줘요. 그러면 그 총괄 대행사는 그 공사를 따가지고 자기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한테 또 다시 재하청을 내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총괄 대행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총감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계약하고 또 전시 실행까지 하다 보니 정작 문화재단은 보고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 대행사가 이렇게 중요한 작가 작품을 계약하고 전시 실행까지 하다 보니 정작 우리 남도 예양답게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작가들은 소외가 되고 있고 또 비엔날레 또 작가들은 비엔날레에 한번 자기 작품을 좀 이렇게 출품하는 것만으로 해도 그 작가들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작가나 또 지역 작가는 아예 뭐 소외돼 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작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총괄 대행사나 총감독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무수한 자존감을 상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그래도 이거를 막아낼 우리 전라남도에 조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은 비엔날레를 열어 가지고 작가들의 우리 전라남도의 원성만 자자하지 과연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참 걱정이 앞섭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수목 비엔날레 하면은 수목하는 근본적으로 서예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서예는 작년에 제가 거기 전시장을 가서 보니까 서예는 달랑 3점밖에 없고 또 서예에서도 서예는 해서부터 시작해갖고 해서, 예서, 행서, 처서, 전서 이런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요즘은 서예도 서예 현대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한 점도 볼 수가 없었고 또 지역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싶어도 이게 총괄 대행사하고 총감독이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또 전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그리고 총괄 대행사가 과연 국장님 우리 전국에 있는 이 작가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대행사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작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작가 오라 해가지고 전시하면 그걸 누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대행사가 작가를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총 감독이 작가를 섭외하고 총 감독이 아니 그러니까 작가를 총괄 대행사하고 예. 총 감독이 예, 예. 작가를 섭외하고 계약까지 하고 또 거기에 전시 실행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 실행하는 과정에 이제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이제 작가들을 후보군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이제 뭐 총괄 대행사가 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사 진행 과정에서 또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저희들 전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총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행사의 품격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 부분은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저희들이 전문가인 총감독한테 권한을 주면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뭐 지금 뭐 재단을 설립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목 비엔날레를 위한 별도 그 조직을 좀 둬야 된다. 예, 예. 또 우리가 국내에서 3대 비엔날레 하면은 서울에 그 아트 미디어 비엔날레가 있고 광주 비엔날레가 있고 부산 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3대 비엔날레는 별도 조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어쩝니까? 비엔날레가 파견 직원들이 일시에 왔다가 또 끝나고 나면 일시에 흩어져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비엔날레가 될 수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예. 국장님이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한 개의 팀에 4명 정도는 전문직 전시 기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파견 직원이 20명에서 24명까지 필요도 없고 전문 인력이 있으면은 파견 직원이 5 내기 8명만 있어도 이 비엔날레가 제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 수목 비엔날레 핵심은 행정이 아니라 전시잖아요. 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국제 수목 비엔날레 그러면 전시 전문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전문 인력이 국제적으로 해외 미술계와도 소통을 하고 또 교류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부산 비엔날레나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365일 계속 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학예 인력들하고 전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게 최종적으로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제 우리 비엔날레에 상설 전시관이 없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도 이렇게 서로 그때그때 대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수목 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설립하자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27년의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그게 되면 상설 전시를 해야 되고 그 상설 전시한 아트센터에서 수목 비엔날레도 전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목 비엔날레 전담 인력 팀이 더 크게 꾸려질 것입니다. 국장님, 수목 비엔날레가 지금 내년이면 4회째로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명성이 지금 3번을 했어도 우리 그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서울 미술계나 또 국내 또 해외 같은 곳에서 수목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장르상 특징도 있겠는데 이제 의원님 뭐 다른 쪽에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하고 저희들이 또 듣는 쪽은 많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고 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국제화 세계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 9월 4일부터 대도시 아트전에 특별전을 서울에서 하고 있고 9월 26일부터는 LA에서 해외 전시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이제 구상하고 기에 내년 말이나 내년 이제 4회 대회가 끝나면 그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말로만 K 컨텐츠 하지 말고 해외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품격을 수목의 품격을 높이는 그리고 세계 컨텐츠화 시키는 이런 걸 추진해 보자 그래서 내년 말이나 26년 초 그래서 뉴욕 전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 방안을 지금 총감독 되실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국장님 문제다니까요. 예, 제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조직이 매번 흩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다른 미술계 또 비엔날레 조직과 꾸준하게 연락하고 커뮤니티가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이게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관심을 끌고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상주 인력이다. 예. 예, 본 의원은 그 연속성을 위해서 상주 인력이 꼭 필요하다. 예. 예, 그런 방식으로 꼭 이렇게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의원님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지사님하고 토론도 하고 간부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설 전시관이 일어날 때 전체적인 말씀하신 그 정도의 팀 규모 아니면 더 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담 조직을 갖추기로 하고 우선 문화재단에다가 학예연구사 전문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전시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 과정에서 빠져버릴 수 있는 파견인을 다 빠져버릴 수 있을 때도 그게 연속성이 유지되고 노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예연구사를 우선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견 인력 관리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시에 빠지지 않고 최소 인력도 필요 인력들이 남아서 그 노하우나 이런 업무 수행계가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상설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거를 지적을 했어. 네,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를 시정을 했으면 오늘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장님을 이렇게 단상에 불러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좀 더 그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정질의로 통해서 이거 시정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들 모두가 파견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뿔뿔이 다 또 흩어진 상황이 돼버리는데 누가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재단만 저한테 엄청 깨졌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데 문화재단은 단순히 인사권도 없고 예산 집행 기능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단지 이 행사가 끝나고 보고만 받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실제 문화재단 대표 우리가 유스타 계약을 해서 수목 비엔날레는 현재 문화재단 대표의 소속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같이 문화재단을 지원하고 또 수목 비엔날레 수목에 대한 뭐 세계화라든지 품격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융성국도 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그런 인계 인수를 받을 때 또 뭐 백서 또 그 서류를 통해서만 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 백서나 서류를 통해서 인계 인수를 하는 것은 설명서를 주고 수영을 배우라는 것하고 똑같다. 수영을 현장에서 강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뭐 팜플렛이나 설명서 주면서 수영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 것하고 똑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고 반드시 이런 그 수목 비엔날레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그 전문직을 꼭 그 채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담팀이 또 어렵다 하면 좀 전에 예. 그 이렇게 직원 한 명이라도 예. 배치해가지고 그 전담 직원이 전시 기획 전문가 또 꼭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경력이 있는가 전문가인가 또 이것을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직원을 반드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슬기롭게 잘 해결하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거 안 되면 내년 또 행정감사, 올 하반기 행정감사에 또 그거를 또 제가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농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모니터 내용을 모니터를 한번 봐주실래요? 왕우렁이 피해 논의 현장 모습입니다. 국장님, 전라남도는 현재 왕우렁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우렁이는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논의대에서 자포 제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온 생물입니다. 도입될 당시는 농약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이 이롭다 해서 도에서 올해 예산을 40억 투입해서 왕우렁이 농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 폐사해야 할 왕우렁이가 죽지 않고 월동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에서 예비비 1억 5천과 시군비 해서 5억 2천만 원이 투입해서 왕우렁이 피해 농가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약재와 살포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이 왕우렁이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쭉 이어온 문제점이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왕우렁이로 인해서 피해 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네, 평소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우렁이 피해 현장 자주 다녀왔습니다. 장흥을 비롯해서 공, 해남, 영암 등 9개 시군, 주로 피해가 있는 9개 시군 모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시군 출장을 가면은 왕우렁이 피해 지역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는 농가들이 무수히 우리 농정국에 전화를 하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 빨리 현장에 와봐라 어째라 이렇게 했어도 꼼짝도 않다가 제가 5분 발의로 한 뒤에 불이 나게 우리 장흥군을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왕우렁이를 제가 수거하러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수거를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골프공만 한 왕우렁이가 수거 주머니 그 양파망에 몇 분 만에 한 가마니를 제가 잡았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왕우렁이는 약재를 한다 해도 잘 죽지도 않습니다. 농약을 아무리 해도 다시 땅속으로 또 숨어버리고 이 왕우렁이가 논두럭에 구멍을 파가지고 약 1m 정도 구멍을 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논에 물을 담수를 하려고 해도 이 왕우렁이가 논두럭에 이 구멍을 파버리니까 물이 전부 그쪽으로 새 나가요. 이렇게 이 왕우렁이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친환경을 한답시고 왕우렁이를 투입을 하고 또 왕우렁이를 잡은다고 또 농약을 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그 왕우렁이 피해는 지난해 겨울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월동 개체수가 증가해서 피해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내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긴급하게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자재 인증을 받은 예방자재를 살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가는 농약을 살포해서 왕우렁이 개체수를 줄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단지별로 수거 활동도 전개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제 왕우렁이를 순식간에 한 망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5억 2천만 원 이거 긴급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긴급비 갖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한다 하면은 그거를 왕우렁이를 차라리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농가분들한테 왕우렁이를 가서 보니까 인력을 사가지고 뭐 하루에 15만 원 주고 그 왕우렁이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농가에서는 너무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사가지고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5억 2천만 원 가지고 그 긴급 자금으로 농약 살포비를 차라리 그 왕우렁이를 잡은 데다가 비용을 거기다가 주고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경매를 해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차라리 일손이라도 덜어주고 경제적인 그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체 효과를 하면 친환경 농법은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은 용돈을 벌어서 좋고 차라리 그 5억 2천만 원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면 어떠겠습니까?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거비를 지급하는 경매 방식으로 이렇게 왕우렁이를 그 개체수를 줄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업 시 인력 확보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넓은 면적에서 노인 인력으로 주변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방 자재, 농약, 살포를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경매 방식도 함께 그 다양한 방법 안에 포함시켜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우렁이로 인해 4차례나 이렇게 모신기를 한 농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건비가 여러 번 모신기 비용이 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국장님, 농가들은 왕우렁이 피해는 왕우렁이 농법을 확대해가는 도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를 믿고 왕우렁이 농법을 수행한 농가들과 근처에 왕우렁이가 넘어와서 피해를 본 일반 농가들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 농업이 친환경 농업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친환경 농업이 일반 농업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업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왕우렁이가 일반 농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물고 관리나 논둑 정비 그리고 차단망 설치 등 그 용배수로 관리에 철저하게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왕우렁이 치패를 뿌리는 거 1년간 40억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 피해 농가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도에서 그 치패를 40억같이 뿌리는 그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방법을 또 왕우렁이의 그 모니터링을 잘 했어야죠. 이게 정말 월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번식을 하고 이 왕우럭의 번식력이 아주 뭐 엄청나게 이 번식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또 이 모를 먹다가면요 하루 아침에 자고 나면은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모를 다 먹어 치우는 이 왕우렁이 이 번식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장려한 만큼 그 책임을 농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피해를 본 모든 농가들에게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보상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방치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농가를 위한 보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또 근본적인 친환경 농법의 방향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왕우렁이 농법을 잘 관리해서 이어가는 것도 공감은 되지만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에서는 왕우렁이를 생태 결란종으로 지정해서
양식을 제한했고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 애대종의 왕우렁이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그 논에 왕우렁이가 있냐 없냐 이것 먼저 확인을 한다고 해요. 이제 왕우렁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체할 만한 더욱 안정적인 친환경 농법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생물 도입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월동 우렁이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 자재 사업비를 추가 배정을 했고 지사님께서도 예비비를 주셔서 긴급 예비비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예비비가 네. 그게 지금 친환경이답시고 왕우렁이를 살포했는데 또 왕우렁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그게 친환경 제도가 맞냐 이 얘기예요.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농민들과 소통하고 협력도 해서 이 친환경 정책이 지금보다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심 갖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국장 이호기입니다. 국장님 인기가 좋으셔갖고 날마다 발언대로 나오시네. 의원님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전남 도내 빈집 현황은 2936동입니다. 2019년에 13,131동이었던 빈집이 2022년도에는 21,766동까지 늘어나 4년 사이에 8,636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 빈집 현황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22년 기준 전국 시도 중 전남이 28,019동으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모니터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의 빈집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 또 초고령화 사회, 또 지역 경제 쇠퇴로 농촌의 빈집은 더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빈집의 문제는 미관상뿐만 아니라 붕괴나 화재, 범죄,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 인구 이탈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빈집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내 큰 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또 주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요 원인을 보면은 아마 소유자 사망이 한 78% 정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변경 한 20%, 직업 사유 이런 식으로 이주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정책이라든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국장님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빈집 문제가 국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사업은 악순환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요?
네, 빈집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문제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빈집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23년부터 도비를 편성해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한 3년간 정비를 보면 한 107억을 투입했고요. 한 7,400동 정도 정비했는데, 이보다 매년 새로운 빈집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최대치인 자연 감소율이 마이너스 7.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2.6%인 것을 감안하면 약 2.5배의 웃돈 수치입니다. 이렇게 인구 자연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빈집 증가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대별 수준의 빈집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도별 폐가 수준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9,874호로 경기 다음으로 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매년 2,000동을 정비해 가고 있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과 남은 빈집 10,000동의 빈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방금 했습니다만 28억을 해서 매년 이렇게 10,000동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생겨나는 빈집 문제로 해서 더 크게 또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5개년 계획에서 정비가 완료되면은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네. 앞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폐가와 빈집이 많이 있는 것은 빈집은 지역의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으로서 빈집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원을 관리해 가면서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기농 기촌인들이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빈집을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하는 방법, 또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빈집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빈집은 자원이다. 본 의원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요. 최근에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부하고 해수부, 그다음 농림부에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산 정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이 되면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마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빈집은행을 더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은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비해서 전라남도가 할 일은 전남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더 활발히 제공해서 매칭을 돕는 것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빈집 매매와 활용을 위해서 민간 기업과 협업하고 위탁하여 다양한 활용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고 인력도 택없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 물론 재정 여건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본 의원은 빈집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더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전남의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들을 펼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빈집 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쪼록 저 빈집 지원 센터가 있어서 전문 조직이 있어갖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또 빈집이 어디 있다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빈집 정비 센터를 개설이 된다면 아마도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일단 그 센터 논의하기 전에 아까 말씀 세계 중앙 부처회가 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요. 이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이 있고 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남은 세컨하우스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저기 집이 왔다가 가면은 그 동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깨끗해지고 생동감이 좀 넘치지 않을까. 또 비근한 해로 제가 이 도시에 있는 농촌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집을 지어서 내려왔는데 그 옆에 뭐 좌측에도 폐가가 있고 우측에도 폐가가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폐가를 없애고 거기에도 누군가 들어오고 싶대요. 근데 그 폐가를 살려고 해도 뭐 자녀들이 팔려고도 안 해요.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강제성을 좀 둬야 된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히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걸 안 하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집을 강제로 이렇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뭐 빈집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우리 전라남도로 내려오고 싶고 귀농하고 싶고 귀촌하고 싶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인구 늘리는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우리 윤명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남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행정부시사님께 묻겠습니다. 행정부시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지사 명청환입니다. 행정부시사님은 워낙에 그냥 달변이시라 내가 처음에 행정부시사님을 발언대에 세우려다가 다 국장님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도정 질의 시간이 동서화합을 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의원들도 삼가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우리 명청한 행정부시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향후 대책, 실험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주신 윤명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수묵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해서 비엔날레를 만들어 18년도부터 작년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약 43만 명이 다녀가실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아마 선점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연속성과 전문성,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제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들은 이게 2년마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만은 문화재단 안에 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좀 채용을 하고 아까 문화융성국장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수목 관련된 전문 전시관을 수목 비엔날레 아트센터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들 더 많이 채용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벼 분야가 63%입니다. 근데 이제 농진청이나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현재 벼 제초와 관련해서는 왕우럭이가 약 98%의 제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전체 농가의 85% 정도가 왕우럭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4년 전에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약 기온이 4.6도가 상승을 했고 비도 약 평균 78mm 정도가 더 오다 보니까 원래 월동을 하면서 다 왕우렁이가 원래 죽고 다음 연도에 새로 이렇게 왕우렁이를 지폐를 넣으면 그 왕우렁이가 이제 잡초를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기후 위기가 계속 상설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부나 우리 농업기술원에 다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건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우심 지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민원 메신저를 활용해서 초창기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절절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중앙정부도 여러 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해수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국토부가 관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처가 간에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빈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근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국회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23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아까 국장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매년 2,000동 뒤에서 10,000동씩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 약 2만 동 정도 되고 그중에서 철거해야 될 게 한 11,000동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게 9,000동 정도 되는데 철거는 철거를 하고 활용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공간이라든지 워케이션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럼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이제 2주가 지나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만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후를 털어버리는 행복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갑시다. 도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